8-2에서는 실행이라는 제목으로 일단 준비를 해왔고, 요게 이제 진짜로 우리 전반부 마지막 내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실행은 우리 이전에 문장 얘기하면서 등장한 적 있었던 그 단어입니다.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우리가 적어놓은 문장 갖고 해주는 뭔가를 실행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다시금 코드 영역에 방점을 찍어 놓고 약간 코드 영역이랑 데이터 영역을 연결하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살짝 진행해 두면 끝이 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지도 구경해 보고 거기까지 하면 이제 후반부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후반부 수업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프로젝트 위주로 여러분 GUI 프로그램 만드는 시간 위주로 확보를 하고, 이제 각각 반별로 뭐 짧으면 1시간, 길면 1시간 반 정도씩을 적당한 타이밍에 투자를 해서 이제 조금 곁다리라고 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을 살짝 가져가 보려고 일단 저는 마음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8주차, 그러니까 전반부 중간고사 보기 전에 우겨 넣기에 애매했던 거긴 한데, 지금 시점에 여러분이 가져가 두면 나쁘지 않을 만한 것들을, 다만 이건 이제 어차피 우리 기말 안 볼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대부분 친구들은 유튜브 에디션으로 구경을 할 테니까 그걸 감안해서 반별로, 예를 들면 9주차, 10주차다 하면은 10주차의 동일한 내용을 모든 반에서 전부 다 다루는 게 아니라 각각 반별로 어떤 반은 어떤 주차 무슨 요일에 이 내용을 하고, 그다음에 다른 반은 다른 주차 다른 요일에 다른 내용을 하고, 와 같은 느낌으로 약간 옴니버스 같은 느낌으로 준비를 해서 그거를 짤막짤막하게 영상 만들어 가지고 게시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번 시즌 같은 경우는 뭐 대체 공휴일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반마다 이제 쉬는 날이 조금, 전반부는 별로 그렇지 않았는데 후반부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거에 대응하는 의미에서도 이런 느낌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8-2 실행이라는 제목으로 스타트를 같이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자, 이전에 대충 설명하고 넘어갔던 실행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한번 풀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수행하는 행위란 말이에요, 실행은. 그렇기 때문에 그 실행이라는 거를 진짜로 있는 그대로 가져가는 것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실행이라는 걸 가운데다 두고 대신에 그 주변에 있는 우리가 지도상에서 연결할 수 있을 만한 다른 개념들을 한 번 더 둘러보고 온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전반부 마지막 내용이니까 잘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코드 흐름이랑 데이터 흐름 얘기를 다시 한번 구경을 해보고 스타트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실행은 문장 갖고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장과 관련한 정리를 여기서 살짝 진행을 해두고 끝을 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짤막하게 끝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뭐 특별히 실습이 있거나 하지 않으니까 빠르게 한번 주파하려고 영상화를 해두고, 저도 오늘은 기분 좋게 빠른 퇴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튼 그래서 스타트 해보면, 자, 우리 지난 수업 8-1에서 이제 최종 목표 나 혼자 팀 프로젝트 해보기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했었는데, 그 슬라이드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런 느낌의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py 파일 2개를 가지고, 달리 말하면 2개의 모듈을 내가 직접 준비를 해서 나중에 코드 모듈을 붙잡고 F5를 눌렀을 때 우리 목표에 맞는 코드 실행 흐름 내지는 그 중간중간 데이터 흐름을 발생시키는 게 목표였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의 목표 예시 이런 느낌으로 준비되어 있었고, 여기서 지금 기본 목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를 최종 버전으로 제가 미리 예시 같은 느낌으로 준비를 해서 지금 같이 업로드를 해놨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슨 목표를 달성할 거냐, 그 프로그래머인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둘 거예요. 저 사람이 무슨 아이디, 무슨 비밀번호를 입력했을 때 로그인 성공 판정을 할 것이냐를 미리 준비를 해둘 겁니다. 뭐 그런 준비를 하는 가장 편한 방법은 우리가 정한 별도의 이름에 담아두는 게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할당문을 데이터 모듈 .py 파일에다가 밀어넣고 스타트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F5를 누르면 사용자한테 아이디랑 비밀번호 물어볼 거예요. 그럼 사용자가 본인이 고른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우리 프로그램 안으로 이제 입력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 데이터를 역시나 우리가 미리 정해둔 이름에다가 담아두는 게 가능할 거예요. 그렇게 모든 데이터, 지금 같은 경우는 4가지 데이터가 준비되면 우리는 궁극적인, 우리가 진짜로 계산해야 됐었던 값인 이번에 로그인이 성공한 거냐 실패한 거냐에 해당하는 불 형식 값을 최종적으로 계산해 낼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로그인 성공했냐 실패했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메시지를 사용자 눈에 전달을 하는, 프로그램 밖으로 내보내는 작업을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예시 코드 한번 보시면 봅시다. 이런 느낌으로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모듈 먼저 보면 일단 프로그래머인 내가 미리 저 사람이 입력해야 되는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마련을 해둘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는 오른쪽에 리터럴 적어두고 는 왼쪽에는 우리가 지정한 이름을 적어서 마지막에 엔터를 쳐서 할당문을 구성을 해두는 게 가능할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데이터 모듈은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요즘 코드 모듈 붙잡고 F5 눌러서 실행할 건데 그때 가장 위에는 인풋 문을 먼저 실행할 겁니다. 따라서 이 데이터 모듈의 이름 사전에 이런 이름들이 등재된 채로 밑에 있는 내용을 실행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름이랑 비밀번호, 그 다음에 사용자가 나중에 입력할 이름, 비밀번호를 사용자명, 비밀번호를 담아둘 적절한 이름 미리 준비해두고 그 다음에 로그인 성공 여부에 해당하는 true 또는 false 값을 담아두기 위한 적절한 이름 미리 등재를 해두고 스타트 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러면 이제 데이터 모듈 설명은 끝이 날 것 같고 얘는 좀 옆으로 옮긴 다음에 지금 전체 프로그램은 run이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적인 내용물로 구성해놨고 우리가 run을 한번 호출하면 프로그램 밖에서 데이터 가져오고 지금 당장 필요한 중요한 값을 계산을 하고 계산 결과에 따라서 서로 다른 메시지를 프로그램 밖으로 내보낸다에 해당하는 각각의 함수 내용물을 순차적으로 실행하게끔 지금 함수 출식 3개 엔터 쳐서 문장으로 구성을 해놨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대로 두고 우리가 그 각각의 목표 프로그램 밖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한 방법은 우리 이미 알고 있듯이 인풋 호출식 쓰면 간단하게 구성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이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중요한 데이터를 이 모듈 붙잡고 F5 누르고 있는 이 코드 모듈이 아니라 데이터 모듈에다 담아놓고 다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유저네임 엔터드의 풀네임을 찍어가지고 데이터 모듈 이름 사전에 있는 여기에다가 지금 일단 이름은 등재가 돼 있는 상태니까 2번 인풋 호출식 계산 결과 값 사용자가 고른 이름에 해당하는 글자들을 담아놓고 그 다음에 비밀번호도 비슷한 느낌으로 담아두고 하면 프로그램 밖에서 데이터를 가져온다라는 목표를 전부 다 달성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저는 지금 그 기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문장들을 각각의 함수적인 내용물로 채워넣은 거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얼마든지 새로운 목표가 뭐 예를 들면 새로운 다른 수업 과제라든가 등장할 수 있잖아요. 그때도 여러분이 아마도 지금과 비슷한 느낌으로 접근을 하시게 될 겁니다. 우리 수업 과제 넘버원 생각해봐도 비슷한 느낌이에요. 여러분은 결국은 미리 데이터들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게임용 함수 마련해 두고 등등. 그다음에 매 반복마다 사용자로부터 데이터 가져와서 그걸 가지고 이번에 한 라운드 게임 진행한 결과를 G 호출식을 적어서 그다음에 그 G 호출식 계산 결과 값을 예를 들면 위저얼트에다 담는다와 같은 느낌으로 마지막에 엔터 쳐서 할당문을 구성함으로써 작성을 해두는 게 가능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 할당문 실행한 이후 시점에 위저얼트에 담겨 있는 값 이번 라운드 진행 결과에 따라서 서로 다른 메시지를 사용자 눈에 전달하거나 를 할 수 있었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여기는 지금 뭐 G라는 그런 게 없으니까 우리가 직접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데이터를 직접 계산하는 방법 우리는 중요한 데이터를 is login successful에 담으면 성공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 데이터 모듈에 있는 4가지 이거 엔터 쳐서 보여드릴게요. 유저네임이랑 프로그래머가 미리 정한 이름이랑 사용자가 고른 이름이 같고 그 다음에 프로그래머가 미리 정한 비밀번호랑 사용자가 고른 비밀번호가 같다면 그러면 로그인 성공입니다. 따라서 그 2번에 해당하는 비교를 한 방에 수행하고 둘 다 true가 뜰 때만 전체 수식이 true가 되도록 AND 연산자로 마지막에 묶어 따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렇고 그래서 이 프로세스를 호출하면 달리 말하면 프로세스는 지금 getData 내용을 실행한 이후 시점에 호출될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미 인풋 호출 2번 끝났고 이미 이건 임포트문 실행할 때 이제 이 두 할당문은 실행될 테니까 4가지 데이터가 다 준비된 상태로 마지막 5번째 데이터를 지금 계산을 해내서 담는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그 로그인 성공 여부에 따라서 서로 다른 메시지를 출력할 수 있게끔 그래서 로그인 성공에 따르면 얼마든지 우리 지금 데이터 모듈에 있는 그 사람 사용자명을 가지고 인사말을 해가면서 스타트를 하는 게 가능할 거고 로그인 실패했다면 누군지 모르는 거잖아요. 누구세요라고 말하는 게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대충 이런 느낌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코드 모듈 F5 눌러서 붙잡고 실행하면 여러분이 직접 인터랙티브에서 이름을 입력하세요. 마스터 2 비번을 입력하세요. let me in 하면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로그인에 성공한 걸 볼 수 있어요. 내용을 다시 한번 실행하면 싫은데 비번을 입력하세요. 몰라 하면 누구세요라고 로그인 실패 메시지를 출력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집에서 그 최종 목표를 직접 진행을 한다라면 지금 보시는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얼마든지 구성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같이 구경을 해 본 셈이고 방금 봤던 코드 중에 일부를 오려 갖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프로그램은 데이터 영역과 코드 영역의 조합으로 구성된다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살짝 보시면 여기서 코드 모듈을 놓고 본다면 코드 실행 흐름은 지금 위에서 아래로 우리가 지금 그 인포트 문의 실행이라든가 순차 분기 반복할 때 순차 내용이라든가 할 때 계속 강조해 왔었던 우리가 적어 놓은 순서대로 위에서 아래로 차근차근 하나씩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지금 할당문들 여기저기 함수정의 내용물로 적혀 있는데 아무튼 간에 지금 위에서 아래로 쭉 천편일률적으로 흘러가서 사용자로부터 2개 받아서 불 형식값 계산해서 나중에 그 값이 true냐 false냐에 따라 서로 다른 메시지를 출력하는 식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한 중요한 게 그 코드 실행 흐름 중간중간에 사용자로부터 데이터 모듈로 전달되는 데이터 흐름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데이터 모듈에서 꺼내와서 코드 모듈에서 사용하는 그래서 코드 모듈에서 계산이 다 끝나서 데이터 모듈로 다시 세이브를 하는 느낌의 데이터 흐름이 발생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를 들면 데이터 모듈에 들어있는 값들을 토대로 사용자 눈에 프로그램 바깥으로 데이터를 전달하는 그런 느낌의 흐름도 여러분이 감지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를 왼쪽에 놔두고 데이터 모듈 오른쪽에 놔두고와 같은 느낌으로 우리가 적어둔다라면 표현을 한다라면 데이터 흐름은 코드 실행 흐름의 수직 방향으로 어쏘거나하게 중간중간에 발생한다라고 우리가 얼마든지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느낌이 오는 것 같다라면 성공이에요. 자, 코드 흐름은 그 .py 파일 등등의 세로 방향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건 반복도 마찬가지예요. while문 같은 걸 생각해 보면 쭉 내려가다가 그 while문 마지막 문장 실행한 직후에 역방향으로 올라가는 느낌의 코드 흐름이 발생한다라고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아무튼 반대 방향이긴 한데 여전히 세로 방향으로 예를 들면 Y축 반대 방향 같은 느낌이 되겠죠. 그렇게 우리가 그리는 게 가능할 것 같고 그에 비해 이제 데이터 흐름은 중간중간에 가로 방향 코드 흐름의 수직이 되는 방향으로 그리는 게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뭐 그렇긴 한데 우리가 지금 데이터를 담거나 꺼낸다 사용자로부터 이름 입력 받아서 데이터 모듈에 담는다와 같은 데이터 흐름들 역시나 결국은 그걸 언제 수행할 것이냐 하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가 적어뒀던 마지막에 엔터 쳤던 할당문을 실행하는 시점에 데이터 흐름이 발생한다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담거나 꺼내는 것 역시나 결국은 할당문 등등과 같은 코드 덩어리를 실행함으로써 문장을 실행함으로써 수행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두 흐름을 하나로 모아서 다루는 것 역시나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본 순차 베이스에 해당하는 코드 흐름 관점에서 중간중간 발생하는 데이터 흐름을 바라보는 스킬로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본다면 자, 요거는 이제 별표 쳐놨어요. 여러분 순서도잖아요, 요거. 그죠? 무려 순서도가 ISO 표준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얘는 지금 표준을 완벽히 준수하는 건 아니긴 한데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지금 봤던 새 함수적인 내용물을 문장 2개, 1개, 뭐 이 부분 큰 거 하나 이런 느낌으로 지금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걸 들고 와서 지금 구체적으로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수행하는 작업들 단위로 잘게 나눠서 지금 표현해 놨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F5 누르면 가장 먼저 사용자로부터 이름 입력받고 그렇게 입력받은 이름을 데이터 모듈에 담아요. 비밀번호에 대해서도 동등하게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is login successful
에다가 새로운 값을 담기 위한 할당문을 실행을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프로세스가 호출돼서 그 과정에서 수행하는 작업은 일단 그 넣는 연산자로 묶어놓은 수식 두 덩어리를 먼저 계산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적혀 있는 순서대로 작은 수식들을 계산할 겁니다. 그래서 이름 있고 입력받은 이름을 읽어요. 둘이 같은지 비교해서 true 또는 false가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비번 입력받은 비밀번호 읽고 둘이 같은지 비교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개의 불형식 값이 나와 있을 것이고 그걸 이제 AND 연산자 좌항 우항 계산이 끝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AND 연산자로 묶어놓은 전체 수식을 계산하면 이제 둘 다 true면 true가 뜰 거고 그렇지 않다면 false가 뜨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확인 결과 is login successful 자리에다가 담아두도록 마지막으로 할당문 그 자체에 해당하는 작업을 수행하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프린트 데이터 함수 정의 내용물을 실행할 건데 거기서 이제 일단 이 품은 조건식을 먼저 계산을 합니다. 확인 결과를 읽고 그게 확인 결과 true가 떴다. is login successful에 true가 담겨 있었다라면 인사 메시지를 출력하면 돼요. 지금 같은 경우는 데이터 모듈에 담겨 있는 그 사용자의 이름을 읽고 누구누구님 환영합니다 같은 느낌으로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거는 누구누구님 안녕하세요 같은 느낌으로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거는 뭐 개인의 자유니까 뭐 그런 느낌으로 된다고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확인 결과 만약에 is login successfully false가 담겨 있다라면 그때는 누구세요와 같은 오류 메시지를 출력하고 전체 작업이 끝나도록 구성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은 순서도니까 자 여러분 순서도 ISO 표준상으로 요 분기에 해당하는 걸 이렇게 마름모로 그리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요 마름모는 화살표로 보통 2개 이상을 그리게 될 건데 일단 화살표를 2개를 그린다라면 그 수직으로 그러니까 평행하게 위에서 내려왔고 그래서 아래에서 스타트하는 이 화살표가 true에 해당하는 말이 맞을 때 타게 되는 화살표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옆으로 빠지는 화살표가 그 조건이 false일 때 조건식 계산 결과값이 false일 때 우리가 타게 될 실행 흐름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느낌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살짝 선행학습 같은 느낌으로 먼저 등장한 친구가 있기는 한데 뭐 else인가 뭔가 일단 영어 단어는 대충 납득이 될 만한 그런 거잖아요. 만약 이번에 로그인에 성공한 거라면 위에 거 덩어리 들여쓰기에 둔 내용물 문장을 실행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요 else 콜론 엔터 쳐가지고 마련해둔 두 번째 덩어리 내용물을 실행한다 같은 느낌으로 지금 동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에 대해서는 우리가 후반부의 여유 시간에 살짝 짧게 영상을 찍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 지금 과제 넘버 3 하고 있는데 과제 넘버 3 여러분 제출 다 끝난 이후 시점에 그거랑 관련한 결과를 발표를 하면서 요거에 대한 얘기를 살짝 진행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건 그때 가서 하기로 하고 뭐 지금 당장은 납득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자 문장이 실행의 대상인데 실행의 대상이 되는 친구인데 그런 문장 역시나 우리가 잘게 쪼개서 구경을 해보면 그 중간중간에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다루는 작업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할당문이 아니라도 괜찮아요. 지금 이 부문도 확대해서 봤더니 is login successful 그 데이터 모듈에 is login successful 이 true가 담겨있냐 false가 담겨있냐를 비교하기 위한 그걸 토대로 지금 어떤 덩어리를 실행할 거냐를 결정하기 위한 데이터 흐름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든지 자 문장은 지금 우리 코드 영역 한가운데 지도상으로 배치할 수 있는 엄청나게 코드 쪽에 가까운 단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문장은 실행의 대상이 되는 친구고 그 문장 하나에 대한 실행을 확대해서 구경을 해본다라면 우리가 얼마든지 그 중간중간에 데이터랑 관련된 얘기를 논의를 할 수가 있게 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을 일단 한 줄로 세워봤어요. 일렬로 세워봤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서부터 쭉 내려가서 마지막 둥글둥글한 네모까지 도달하면 우리 전체 파이썬 프로그램의 실행이 한번 끝나게 되는 겁니다. 뭐 실제로는 run이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 내용물이 한번 실행이 끝난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잘게 나눠서 보면 이제 코드 실행 흐름 순서도를 써서 그림을 그려놨다 하더라도 이전보다는 훨씬 더 중간중간 어느 시점에 구체적으로 어떤 데이터 흐름이 발생하냐가 직관적으로 보인다라고 여러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 흐름 어떤 것들은 프로그램 밖에서 프로그램 안으로 흘러 들어오는 흐름일 수도 있고 또는 코드 모듈에서 데이터 흐름으로 내보내는 또는 데이터 모듈에서 코드 모듈로 가져오는 그다음에 코드 모듈에서 마지막으로 만든 메시지 등등을 프로그램 밖으로 내보내는 느낌의 데이터 흐름이 우리 눈에도 잘 구분돼서 들어오는 것을 여러분이 관찰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여러 코드들, 여러 작업들을 세트로 엮게 되면 이제는 예를 들면 이름 입력받고 비번 입력받고 그것들을 데이터 모듈에 담는 모든 작업을 우리가 한 번 수행하기 위해 미리 준비해둔 getData와 같은 느낌의 함수 덩어리가 눈에 보이게 될 겁니다. 자, 이번엔 우리가 반대 방향으로 시야를 축소를 해본 거예요. 문장 2개, 할당문 2개를 한번 실행하고 싶다 할 때 우리는 지금 시점에는 얼마든지 getData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출식을 적어두는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getData 함수 출식 계산하는 동안 지금 문장 스케일로는 2개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풀어가지고 설명해둔 작업으로는 데이터 흐름 4가지가 순서대로 발생한다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비슷한 느낌으로 프로세스도 데이터를 가져와서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고 마지막에 데이터 모듈에 세이브를 해두는 느낌의 흐름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그다음에 프린트 데이터 같은 경우는 데이터 모듈에 담겨 있는 것 등등을 토대로 프로그램 밖으로 데이터 흐름을 발생시키는 내보내는 데이터 흐름을 발생시키는 그런 느낌의 함수 덩어리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런 느낌으로 전체를 하나의 세트로 엮을 수 있을 것이고 요 한 세트를 우리는 얼마든지 run이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출식 적고 엔터키를 쳐서 다시 한번 수행을 하는 게 가능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시연할 때도 F5 눌렀을 때 로그인 성공하고 다시 한번 run 괄호 열고 닫고 엔터키 쳤을 때 방금 전과 완전히 동등한 느낌의 코드 덩어리들을 실행을 시작함으로써 방금 전이랑 동등한 느낌의 데이터 흐름을 순서대로 발생시킬 수 있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요건 이제 별표니까 방금 보았던 그림은 컴퓨터 동네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은 아니니까 막 색깔이라든가 이런 걸 외우지는 않으셔도 괜찮아요. 제 마음대로 고른 겁니다. 그렇긴 한데 자, 요 정도는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아요. 자, 프로그래밍 동네에서는 내가 지금 한 줄짜리 예를 들면 뭐 20글자짜리 마지막에 엔터키 쳐서 한 줄을 구성해놨다 하더라도 그 한 줄을 다루는 동안 그 문장 하나를 다루는 동안 내 눈에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는 엄청나게 많은 문장들, 코드 덩어리에 대한 실행을 얼마든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함수 개념의 기본적인 목표였다고 여러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헬로 월드 출력하는 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보라색 이름들 써서 함수 줄씩 구성했는데 그 친구들 이전에 자주 말씀드렸던 엄청나게 복잡한 친구입니다. 걔네를 우리가 직접 함수 정의를 적는 게 불가능했기 때문에 남이 만들어 놓은 걸 썼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복잡한 친구들이에요. 근데 우린 전혀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이 우리는 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예를 들면 지금 사용자 입력 하나 받아서 그 데이터를 활용해야 되는데 하는 시점에 적당히 계산될 수 있게끔 이 input이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주식을 내가 원래 적고 있었던 문장에 예를 들면 는 오른쪽에다 적는 게 가능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막 영어 공부하듯이 막 예문 같은 느낌으로 예시 코드를 받아들이시고 그다음에 그 예시 코드에 한 줄 한 줄만 똑대 가지고 외운다는가 하는 거는 프로그래밍 공부하는 입장에선 그렇게까지 적합하지는 않은 편이에요. 그 우리 예시 코드들 중에 어떤 한 줄은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전 시점에 내지는 다른 파일에서 미리 준비해뒀던 그 작업을 지금 당장 수행하겠어와 같은 정도의 의미만 가지고 있는 친구들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지금 예시 코드는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요 세 줄을 굳이 외울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요 run 함수 정의 내용물에서 중요한 거는 getData라는 이름을 썼다라는 게 아닙니다. 대신에 요 새 함수 정의 내용물을 지금 run을 호출할 때마다 순차적으로 무조건 getData 내용물을 먼저 실행하고 그 다음에 프로세스를 실행하고 그 다음에 프린트 데이터를 실행한다 와 같은 느낌이 그 각각의 함수 정의 내용물로 우리가 구성해 놨던 데이터 흐름이 덩어리 단위로 순차적으로 실행될 수 있게끔 그래서 프로그램 밖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작업을 가장 먼저 할 수 있게끔 순서를 적어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굳이 요 한 줄에 대해서 막 주석으로 친 다음에 getData를 호출한다는 건 무슨 의미냐를 여기다가 적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대신에 여러분은 얼마든지
그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두 줄은 전체 프로그램에서 실질적으로 데이터 흐름, 우리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데이터 흐름을 실제로 발생을 시키는 코드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도 지금 비슷한 느낌이잖아요. 여러분이 이 시점에 지금 여기다가 주석을 찍고 input이라는 함수는 뭐 하는 함수냐를 따박따박 전부 다 적을 필요는 전혀 없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것까지 알고 싶다라면 그때는 이제 우리가 직접 구경하기 어려운 input이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로 구경하는 게 가능하겠지만 아무튼 그렇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생각해 봅시다. 요 인풋 호출식이 더 무거운 수식입니까? 아니면 get 데이터 한번 딸깍 호출하는 게 더 무거운 수식입니까? 라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get 데이터가 훨씬 더 복잡한 함수 호출식이잖아요. get 데이터 괄호를 닫고 해둔 게. 왜냐? 얘 한 번 호출하면 인풋을 두 번 호출하니까요. 그죠? 그렇다라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예시 코드가 뭐 50줄짜리다 할 때 그거를 1번째 줄, 2번째 줄 한 줄 한 줄 따로따로 공부를 한다라든가 따로따로 외워놓고 시험에 임한다라든가 하는 거는 그렇게까지 효율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프로그래밍 동네는 얼마든지 지금 이 문장이 전체 프로그램 실행 흐름 내지 데이터 흐름상에서 어떤 포지션에 위치하는 친구고 따라서 나중에 언제 이 문장을 실행하게 될 거냐 등등이 기상천외하게, 물론 이제 예시 코드는 대부분 여러분이 위에서 아래로 순서대로 읽으면 어느 정도 납득이 되게끔 적어 놓긴 하겠지만 아무튼 간에 그게 항상 보장되지는 않는다라고 여겨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반부를 지금 끝내가는 지금 시점에는 자, 우리는 결국은 .py 파일 내용, 그래서 우리가 직접 키보드로 내가 적어둔 것들을 구경을 해가면서 또는 남들이 적어둔 내용을 시험 문제 지문으로 봐가면서 여러분이 머리를 굴려가지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여러분은 코드 덩어리를 눈으로 구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봐봐요. 프로그램 실행하는 동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뭐 헬로월드 느낌표라든가 그런 인트값 3이라든가 등등은 전부 다 숫자의 형태로 메모리 위에 올라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내 파이썬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모든 값은 내 컴퓨터의 메모리 위에 이미 올라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메모리 지금 막 뭐 노트북 뚜껑 열어가지고 눈으로 메모리 칩 구경하는 게 아니잖아요. 따라서 무조건 지금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내가 지금 요 모니터라는 완전 별개의 기계를 써서 눈으로 구경하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최소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트값 3 그 자체 데이터는 아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여러분이 직접 키보드 쳐서 적어둔 사실 계산하면 항상 인트값 3이 나올 만한 리터럴들도 다 포함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건 그거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키보드로 쳐둔 코드를 자세히 확대해서 보면 어떤 문장을 실행하는 동안 내지는 어떤 함수 내용을 실행하는 동안 데이터 흐름이 어떤 느낌으로 발생할 거다가 조금씩 눈에 들어올 수 있게 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와중에 이제 프린트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호출식, 인풋 호출식 등등도 들어있을 거예요. 그런 함수 개념은 좀 더 많은 코드 덩어리, 엄청나게 큰 코드 덩어리를 조금 더 짧은 표현 하나로, 그 함수에 대한 함수 호출식 하나로 발동시키는 게 가능합니다. 그런 느낌으로 문장 여러 덩어리, 문장 엄청나게 큰 덩어리를 수식 하나로 축약을 하는 용도로 함수 개념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인풋이나 프린트 말고도 지금 같은 경우는 run 괄호 열고 닫고 엔터를 침으로써 우리는 제가 코드 모듈에다 준비해뒀던 그 전체 본문에 해당하는 순서를 오롯이 한 번을 더 진행을 하는 게 가능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프로그램의 실행, 여러분 나중에 GUI 프로그램 만들 거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내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하얀 창 뒤에 숨어있는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각각의 문장들을 적당한 타이밍에 실행을 해줘야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 프로그램의 실행을 납득을 하려면 얼마든지 여러분은 .py 파일 내가 작성한 거 펼쳐놓고 필요하다라면 축소를 해가면서 그럼 이 함수는 지금 예를 들면 1초에 3번은 호출이 돼야 되는데 한 번도 호출이 안 되고 있으니까 지금 내용물을 전혀 실행하지 않아서 적절한 데이터 흐름이 적시에 발생하지 않았구나라고 상상을 한다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지금 적어놓은 문장 하나하나, 수식 하나하나를 확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데이터 흐름이 어떤 순서대로 발생해서 그래서 지금 이 문장 전체 실행이 끝나는 시점에는 예를 들면 데이터 모듈에 새로운 값이 어디에 어떻게 담겨 있을 거냐를 여러분이 구경해 볼, 그것들을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약하면 내 코드 얼마든지 확대 축소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글자들을 그냥 한 글자씩 한 글자씩 그냥 눈으로 따라간다라든가 그 한 줄 한 줄을 따로따로 똑똑똑 떼가지고 주석 달아가면서 외운다든가 하는 거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정도로 도입부해 두고 오늘 본론은 실행과 관련한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문장이 정밀하게 어떻게 실행되냐를 살짝만 더 짚어보고 끝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자, 다시 말씀드리면 문장 한 줄짜리를 확대해서 구경하는 게 가능해요. 문장 하나에 대한 실행도 자세히 보면 여러 작업들의 나열로 우리가 풀어서 구경을 하는 게 가능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 미리 준비해둔 여러 문장들 코드 덩어리를 실행해줘, 한 번 실행해줘에 해당하는 축약 표현, 함수 출식 적는 게 존재에 따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함수 출식을 계산하는 동안 그 함수 내용물, 덩어리, 문장들을 실행을 시작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 우리가 지금 코드랑 관련한 얘기, 실행과 관련한 얘기를 할 건데 그 코드 덩어리를 확대 내지는 축소해서 바라보는 일종의 기준점, 중심점이 문장이다라는 거는 여러분이 무리 없이 동의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문장들을 덩어리로 볼 거냐 내지는 하나의 문장을 실행하는 동안 구체적으로 무슨 작업을 하는 거냐와 같은 느낌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시야를 넓히거나 반대로 좁혀가면서 우리의 프로그램을 음미를 하실 수가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직접 적어봤던 문장들 나열해 보면 이 정도가 있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적어봤던 게 할당문 3는 3 엔터 친 거였어요. 그 다음에 노래가사 출력 프로그램 만들 때 임포트 타임 엔터 쳐봤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한도 끝도 없이 반복적으로 반복 실행할 수 있게끔 while true 콜론 엔터 쳐두고 들여쓰기 해가지고 while문을 구성을 해봤어요. 그 다음에 함수 정의, 함수 인사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들여쓰기해서 내용을 적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if문 적어봤고 for문, return문, pass문, 그 다음에 delete문 정도로 말할 수 있을 만한 친구 있고 마지막으로 8-1에서 글로벌문을 구경해봤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엄청 많잖아요. 물론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 형식 얘기할 때처럼 숫자 형식이랑 시퀀스 형식으로 나눠서 구경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사실은 이 문장들도 나름의 기준에 따라서 두 종류로 우리가 구분을 해서 정리를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문장 같은 경우는 일단 간단한 문장, 그 다음에 복합적인 문장으로 나눠서 구경하는 게 가능해요. 자, 우리 그 6주차 수업 시간에 파이썬.org 가가지고 랭귀지 레퍼런스 구경할 때도 우리 6장 위주로 봤잖아요. 수식과 관련한 거. 거기도 지금 7장이 간단한 문장 관련한 얘기, 그다음에 그 밑에 복합적인 문장과 관련한 얘기로 나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게 나눠서 파이썬 인터프리터도 각각의 문장들을 취급을 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방금 전 봤던 그것들을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while문이랑 if문이랑 함수정이랑 for문은 복합적인 문장의 일종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걔네들 우리가 적어놨던 거, 이전에 적어본 거 살살 떠올려 보면 복합적인 문장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적었을 때 그 문장이 복합적인 문장인 것이냐를 여러분이 쉽게 구분 기준을 가져가시는 게 가능할 겁니다. 뭐 이미 여러분 느낌이 오죠? 그래서 그 문장을 적을 때 첫 줄 끝에다가 콜론을 찍고 엔터를 친 다음에 그 아래에다가 들여쓰기 해가면서 내용을 다른 문장들을 하나 이상 적는 그런 느낌의 문장들을 복합적인 문장, 영어로는 compound statement라고 부른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뭐 할당문 적을 때 뭐 넘버는 3 한 다음에 콜론 찍은 다음에 엔터키 치면 즉시 꺼지라고 한다는 겁니다. 왜냐? 할당문은 복합적인 문장이 아니거든요. 뭐 들여쓰기에서 내용물을 추가로 받는 그런 느낌의 문장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달리 말하면 간단한 문장의 일종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엔터키 치면 거기서 이제 할당문에 대한 작성이 끝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복합적인 문장은 그렇지 않은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간단한 문장 제일 앞에 굵은 글씨로 수식문이라는 세 글자가 지금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우리 수업에서 지금 전반부에 소개하는 마지막 문장으로서 같이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 지금 진짜 우리 수업에서 가장 처음 작성해 본 코드는 그 현장 학습할 때 제가 먼저 3하고 엔터 치면 이 친구가 우리한테 뭐라고 답할까요? 했더니 우리한테 3이라고 응답을 해주는 걸 본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학기 초에 제가 직접 인터랙티브 켜고 가장 처음 적어본 거는 그냥 3 치고 엔터 키 친 거였어요. 그리고 인터랙티브도 이때는 우리한테 3이라고 파란색으로 반사를 해주는 걸 목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전에 인터랙티브랑 관련한 설명할 때 우리가 엔터 쳐가면서 문장들을 하나씩
입력하고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이거 실행해 줬으면 좋겠다 하고 여러분이 부탁할 수 있는 그렇게 쌍방폭행 같은 느낌으로 문장 짠뜩 적어놓고 F5 누르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내가 지금 실행시키고 싶은 문장들 하나하나 적어가면서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해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인터킵과. 그래서 사실은 요 3 치고 엔터키 친 것도 문장이 맞았던 거예요. 그리고 일단은 이때 우리가 적었던 3은 구체적으로는 계산하면 인트 형식 값 3이 나올 만한 수식을 적은 겁니다. 3 한 글자를 적어둔 거예요. 인트 값 3을 적은 게 아니라. 그리고 좀 더 정밀하게는 우리가 계산하면 항상 인트 값 3이 나올 만한 그런 느낌의 수식. 달리 말하면 리터럴을 적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당시에 수식을 적고 엔터키를 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식을 적고 엔터키를 치면 실행 도중 그 수식을 계산하는 수식문, 문장이 완성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식문 영어로는 expression statement입니다. 우리가 배웠던 수식이랑 문장을 합성해 둔 단어예요. 그리고 이 친구는 수식문 적는 방법, 프로그래머는 그냥 수식 적고 엔터키를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쩌면 가장 간단한 문장이다. 간단한 문장 중에서도 가장 간단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법한 수식문이 완성이 됩니다. 이 친구는 적기 위해서 뭐 황금색 키워드를 추가로 요구한다라든가 가운데 는을 적는 걸 요구한다라든가 하는 것도 전혀 없어요. 그냥 수식 적고 엔터키 치면 문장이 되는 겁니다. 되게 가소로워 보여도 이 친구는 어엿한 파이썬 문장이에요. 그 다음에 의외로 우리도 꽤나 자주 적어본 문장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 2주차 때 최종 목표 해봤잖아요. 노래가사 출력 프로그램 그 학교정 버전 생각해 봅시다. 그 다음에 연속재생 버전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인포트 타임 엔터키 쳐둔 거 인포트문 1개로 스타트를 합니다. 그 다음에 템포는 2 하고 엔터 칠 수 있었죠. 할당문이 1개 들어가는 프로그램이에요. 그 다음에 그 친구는 엄청 커다란 한도 끝도 없이 내용을 반복 실행할 수 있는 while문이 1개 들어갔었고 그걸 제외한 들여쓰기에 두는 모든 문장들은 전부 다 수식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프린트 함수 호출식이랑 time.sleep 함수 호출식 각각 적고 중간중간 엔터 쳐가면서 우리는 그 엔터 치는 수식문들을 나열을 해서 학출력하고 그 다음에 0.5초 쉬고 교출력하고 0.5초 쉬고 등등을 할 수 있게끔 문장들을 나열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우리가 적었던 건 임포트문, 할당문, while문 1개 빼면 전부 다 수식문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거예요. 뭐 그렇다 보니까 뭐 F5 누를 때마다 항상 동등한 느낌으로 2배속이면 2배속 그런 느낌으로 실행되긴 했지만 아무튼 그렇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수식문의 실행을 확대해서 보면 이런 흐름을 가져요.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딱 나 이번에 문장 실행해야 되는데 이번 거는 수식문이네 할 때 구체적으로 그 적혀있는 수식을 일단 계산을 합니다. 예를 들면 3 더하기 5 덧셈식이 적혀있다. 인트 덧셈을 해서 인트가 8을 손에 쥐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약간 좀 특이해요. 수식문 같은 경우는 이 문장이 어디에 적혀 있었냐를 봅니다.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예를 들면 이번에 인터랙티브에서 프로그래머가 그 수식문을 적어서 마지막 엔터를 쳐서 실행을 이야기한 경우에는 계산 결과값이 뭐가 튀어나왔냐를 우리 눈에 전달을 해줍니다. 우리가 항상 응답한다 내지는 반사한다 라고 얘기했었던 거가 사실은 수식문의 실행 양상 안에 들어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건 한번 예시 보여드릴게요.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컨트롤 N 눌러갖고 언타이틀드 만들 수 있잖아요. 자 여기다가 우리가 3 적고 엔터키 치는 게 가능할 겁니다. 그 다음에 저장해 볼게요. 그래서 뭐 W8 2 예시 정도로 하면 되겠죠. 저장한 다음에 실행하면 F5 누르면 우리한테 아무 말도 해주지 않습니다. 분명히 F5 누르면 이 모듈에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적어둔 문장인 수식문을 실행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수식문 실행하는 동안 우리 눈에 3 한 글자를 보여주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동일한 문장을 인터랙티브에서 적어놨다라면 그때는 우리한테 3이라고 반응을 보일 거라는 겁니다. 그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이 뭐였는지를 알려준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여러분이 뭐 넘버는 3 엔터 친 다음에 넘버 엔터 쳤을 때도 비슷한 느낌이에요. 지금 당장 수식 넘버를 계산하면 이름 사전에 넘버 오른쪽에 적혀 있는 그 아이디 값을 토대로 인트 값 3을 우리한테 보여준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프린트는 함수입니다. 그 다음에 인트는 형식 이름입니다와 같은 느낌으로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얘네도 구체적으로는 사실은 이 위에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빌트인 이름 사전의 프린트 오른쪽에는 메모리 어딘가에 있는 프린트 함수 그 자체 덩어리에 대한 아이디 값이 들어있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였죠. id 인트 값이 int 세 글자 옆에 적혀 있는 거예요. 빌트인 모듈의.
그리고 그걸 토대로 우리한테 그 int 세 글자를 쓰면 지금 당장 int 형식 그 자체를 쓸 수 있습니다라고 우리한테 반응을 보여준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수식문이고 당연스럽게도 .py 파일에 저런 걸 적어놨다 하더라도 우리한테 그때그때 반사를 해주진 않는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지금 수식을 계산을 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계산 결과 값을 마지막에 우리한테 반응으로서 보여주지만 않는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걸 보여주는 건 저 수식문을 인터랙티브에 적어놓고 엔터를 쳐서 실행할 때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약간 차이점이 있어요. 자, 수식문 그냥 리터럴, str 리터럴 헬로 5글자짜리 적고 엔터키 쳤을 때는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하고 엔터 쳤을 때는 그냥 이렇게 5글자를 보여줍니다. 근데 이거를 인터랙티브에서 프린트하고 헬로 5글자하고 엔터키 쳤을 때는 이때는 우리한테 따옴표를 보여주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적었을 때 이거 헬로 월드랑 똑같은 거잖아요. 프린트 함수 내용물을 실행하는 동안 HELLO를 출력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우리한테 반응으로 보여준 게 아니에요. 프린트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출식에 계산 결과 값이 HELLO 5글자인 게 아닌 겁니다. 반면 요 위에는 그게 맞아요. 이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이 str 5글자짜리인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그걸 우리한테 반응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py 파일에다가 저걸 적었을 때는 수식문 적었을 때랑 그 다음에 함수 출식에 해당하는 수식문 적었을 때랑 F5 누르면 이때는 따옴표로 표현하는 그 HL로 5글자입니다라는 반응은 안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프린트 내용물 실행하는 동안 이 str 형식 값을 토대로 화면에 5글자를 출력을 해준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요거는 역시나 안 중요하긴 한데 아무튼 요 repr이라는 이름의 함수가 존재한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representation의 줄임말 정도로 어떤 값을 표현하기 위한 글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적으면 되냐를 우리한테 나열을 해서 보여준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얘는 안 중요하니까 일단 그러려니 해주셔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은 수식문 언제 적냐? 뭐 하려고 적냐? 이런 용도로 적게 됩니다. 일단 우리 2주차 때 파이썬 완전 처음 시작할 때 우리도 3-5 적고 엔터키 쳐서 스타트 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 프로그래밍 자체 내지는 파이썬 자체를 처음 배울 때 인터랙티브에서 이런저런 수식문을 적으면서 스타트를 할 수 있습니다. 아, 덧셈도 할 수 있고 뺄셈도 할 수 있네요. 그 다음에 어쩔 때는 오류를 우리한테 던져주는 것 같아요. 와 같은 것들을 학습하는 용도로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원한다면 인터랙티브에서 어떤 함수 지금 당장 호출하면 뭐를 우리한테 리턴 값으로 던져주는지를 확인하고 싶을 때 인터랙티브에다 적어두는 게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dir 괄호열고 닫고 vars 괄호열고 닫고 엔터를 인터랙티브에서 몇 번 적어봤어요. 그래서 지금 내 모듈의 이름 사전에 무슨 이름이 등재되어 있나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단순히 그냥 함수 호출식 계산만 하고 싶을 때 함수 내용을 지금 당장 한번 실행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여러분이 수식문을 적게 될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방금 전에 run 괄호열고 닫고 엔터 칠 때마다 우리 프로그램 제가 만든 거긴 하지만 예시 프로그램 본문 내용 전체 코드 실행 흐름을 한 번 주파하려는 게 가능했었습니다. 그거 말고 딴 건 굳이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터랙티브에서 그냥 run 괄호열고 닫고 엔터를 쳤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time.sleep 괄호열고 닫고 엔터 그 노래가서 출력 프로그램 할 때 생각해보면 우리는 0.5초 동안 잠드는 게 중요했어요. 그거 말고는 딴 거 특별히 신경 쓸 게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거기서 수식문을 적었다 봐주시면 돼요. 그 슬립의 리턴 값을 얻다 담는다라든가 슬립의 리턴 값을 바로 프린트를 한다라든가 그럴 일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슬립 내용물을 0.5 붙잡고 한번 실행하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우리는 당시에 노래가서 출력 프로그램 만들던 당시에 그냥 함수 주식만 적고 엔터를 쳐서 정확히 그 목표만 달성하고 전체 문장 실행이 끝내도록 수식문을 적었다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냥 계산만 한다라는 거는 좀 더 생각해 보면 자, 수식이잖아요. 함수 호출식도 계산하면 결과값이 무조건 하나 나옵니다. 근데 그 계산 결과값을 우리가 다른 용도로 쓰지 않는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예를 들면 3-5 하고 엔터 치는 거는 내 손에 지금 인트값 8이 들어오는 걸 원하진 않는 겁니다. 단순히 그걸 인터랙티브에다 적었다라는 건 그냥 그 계산 결과값이 얼마냐를 우리가 이번 시점에만 눈으로 살짝 확인을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당연스럽게도 이 3 더하기 5 엔터 수식문을 .py 파일에 적어놨다면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 눈에 팔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 걔는 수식문이고 그런 용도로 우리가 적을 수 있는 문장이 아니기 때문이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터랙티브에서는 가능하지만 .py 파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y 파일에는 여러분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식문이 적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 중에 현재 시점에 우리 스케일에서는 그것들 중에 대부분은 함수 출식의 마지막에 엔터를 친 걸로 드러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수식문이랑 비교하면 이제 간단한 문장에 속하는 다른 문장들 중에 할당문이랑 위턴문은 일단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수식문, 수식 적고 엔터를 칩니다. 할당문, 이름 적고 는 적고 수식 적고 엔터를 치는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적을 수 있었어요. 아무튼 수식을 적는 건 맞는데 왼쪽에 뭔가 추가적인 걸 적어두는 거예요. 위턴문도 비슷한 느낌입니다. 수식을 적긴 하되 왼쪽에 위턴 6글자 키워드를 적은 다음에 수식 적고 엔터를 칩니다. 그래서 얘네 둘은 할당문이랑 위턴문은 수식문과 비슷해요. 일단 먼저 수식을 계산합니다. 근데 그 계산 결과값을 어딘가에 담는 일종의 데이터 흐름을 발생시키는 그런 문장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할당문은 그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을 는 왼쪽에 적어둔 내용을 바탕으로 특정 가능한 바로 그 자리에 담게 돼요. 예를 들면 넘버는 3 엔터. 그러면 내 이름 사전에 새로운 이름 넘버를 등재하든가 말든가 하고 아무튼 넘버 오른쪽에다가 수식 3을 계산한 결과값을 담게 될 겁니다. 뭐 아이디 값을 담게 되겠지만 아무튼 그래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원한다라면 그 리스트 달괄호 연산적 우리 구경해 본 적 있잖아요. 그래서 넘버즈의 리스트가 담겨 있고 거기에 IDX 번째 칸에다가 계산 결과값을 얼마든지 담을 수 있어요. 또는 남의 이름 사전을 터는 것도 물론 가능합니다. 타임.슬립에 3을 담는다라든가 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할당문의 실행 양상 역시나 확대해서 보면 얘네도 가장 먼저 수식을 계산한다는 거예요. 수식문이랑 똑같습니다. 근데 수식문은 수식을 계산한 이후 시점에 수행하는 작업이 할당문이랑 다른 거예요. 일단 그거를 .py 파일에 적어놨다라고 치면 그 인터랙티브에 적어두면 그 반사해서 보여준다. 그걸 전혀 제외하고 본다면 수식문은 수식을 계산하고 그냥 끝입니다. 근데 할당문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계산 결과값을 담아요. 어디에? 정확히 프로그래머가 적어놓은 바로 그 자리에 프로그래머가 정한 자리에 담습니다. 위턴문 같은 경우는 결과값을 예를 들면 위턴 A 더하기 B, 위턴 left 더하기 right 할 수 있었잖아요. 위턴 X 더하기 Y 같은 거 할 수 있었잖아요. 그 결과값을 이번에 지금 왜 위턴문을 실행하고 있지에 대한 답변이 될 수 있을 만한 이번에 함수 내용물 실행을 이야기한 그 함수 호출식 어딘가에 적혀있는 예를 들면 add 호출식의 계산 결과값으로 정한다 봐주시면 돼요. 던져준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위턴문 같은 경우는 데이터 흐름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코드 흐름 관점에서 이제 더 이상 함수 내용물 실행을 하지 않겠어. 중단하는 의미도 추가로 들어가 있긴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차이점들의 공통점을 짚으면 자, 할당문은 수식 계산하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추가적인 작업을 하는 겁니다. 위턴문은 수식 계산하는 건 똑같아요. 근데 추가적인 작업을 하는 겁니다. 반면 수식문 같은 경우는 역시나 수식을 하나를 적어둬야 되는 간단한 문장의 일종인데 얘는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을 그냥 땅바닥에 버려버리는 문장이다라고 적나라하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인터랙티브에서 지금 그 수식문 적고 엔터를 쳤다라면 굳이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그 땅바닥에 떨어뜨려 둔 거를 주워가지고 우리한테 반사해서 보여주기는 한데 그거는 완전 곁다리 얘기고 아무튼 간에 수식문은 그런 수식을 계산하는 것까지는 같지만 그 뒤가 존재하지 않는 전체 실행 양상에서 그 뒤가 존재하지 않는 문장이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당문이랑 위턴문 두 문장은 둘 다 데이터 흐름을 구성하는 데 쓰이는 문장이다라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값을 어디다 담을 거냐 내지는 어디다가 전달할 것이냐와 같은 느낌으로 추가로 우리가 내용을 적는 문장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도입부 그림, 그 파란색, 빨간색 막 화살표 가로로 향하는 데이터 흐름 화살표를 그리는 거를 목표로 우리가 적을 수 있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흐름을 구성하기 위해 직접 호출식을 적어가면서 코드를 짤 수 있었던 그런 함수들도 마찬가지로 그 내용물 안에
그 함수정의 내용을 확대해서 보면 어딘가에는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바로 그 실행을 해주는 바로 그 데이터 흐름을 적절한 타이밍에 발생시켜주는 할당문 내지는 위턴문이 적혀 있을 거다라고 여러분 봐주시면 돼요. 예를 들면 우리 프린트라는 함수, 프로그램 밖으로 데이터를 내보내기 위해 우리가 함수 호출식을 적어서 꾸미는 게 가능했었습니다. 그 함수 프린트에 대한 내용물 안에는 함수정의 내용물 안에는 반드시 우리 지금 하얀 창, 인터랙티브라고 말할 수 있는 하얀 창 커서 자리에다가 내가 지정한 글자들을 빨강색으로 출력해주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여러분 보시는 요 아이들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요 하나하나가 한 칸 한 칸이라고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커서가 깜빡거리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 2를 출력한다라든가 5를 출력하다라든가, 아니면 예를 들면 우리 프린트 호출식 2번, 3번 계산하면 엔터 쳐가면서 보여주는 게 기본이지만 뭐 그러지 않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커서라는 거가 이 동네에는 존재하고 정확히 그 커서 자리에 내가 원하는 글자를 담기 위한, 표현하기 위한 그런 느낌의 할당문이 아마도 반드시 적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 할당문은 우리가 직접 적는 건 불가능해요. 왜냐? 우리는 는 왼쪽을 직접 꾸미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랙티브의 커서 자리가 바로 튀어나올 만한 이름을 뭐 대괄호 수식을 쓰든 어떻게 하든 그 이름을 우리가 적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신 그런 게 이미 잘 적혀 있는 프린트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호출식을 적어서 그 할당문의 실행을 대리를 맡긴다를 봐주시면 돼요. 자, 인풋도 비슷한 느낌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인풋도 호출하면 우리한테 사용자가 고른 글자들 str 형식 값을 리턴해 주잖아요. 그래서 이 인풋 내용물 안에는 그런 느낌의 리턴문이 이미 적혀 있는 거예요. 리턴 띄어쓰기 하고 이제까지 사용자가 입력한 바로 그 글자들이 튀어나올 만한 수식이 적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엔터를 친 거예요. 그런 리턴문이 이미 적혀 있고 우리가 인풋 호출식 계산할 때마다 그 리턴문이 한 번 실행되기 때문에 우리 손에는 어쩔 때는 마스터 2가 들어오고 뭐 어쩔 때는 렛미인이 들어오고 뭐 실은 데가 들어오고가 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역시나 여기도 우리가 직접 그 리턴문 내지는 그 수식을 적는 게 불가능했던 겁니다. 우리는 계산하면 사용자가 이번에 고른 글자들이 튀어나올 만한 수식을 직접 적는 게 불가능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식이 적혀 있는 리턴문이 들어가 있는 함수 정의 내용물로서 들어가 있는 함수 인풋에 대한 함수 호출식을 적음으로써 이 함수 호출식을 계산하는 동안 그 리턴문을 실행해서 궁극적으로 내 손에 내가 원래 원했던 바로 그 값이 떨어지게끔 리턴 되게끔 그렇게 우리가 코드를 짰다 보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집에 가서 코드 확대해서 보시면 함수 호출식이 여기저기에 적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할당문이 여기저기에 적혀 있을 거고 약간 제한적으로 리턴문도 적혀 있을 겁니다. 과제 넘버2, 넘버3 같은 경우는 리턴문이 엄청 많이 적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리턴문들을 전부 다 할당문들 전부 다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내가 원하는 값을 내가 원하는 자리에 담기 위해 내지는 그거를 이번 대결의 대결 결과로서 테스트한테 던져주기 위해 우리가 적어놨던 문장들이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걔네는 수식문에 비해서 우리가 그런 디테일을 추가로 살리는 거예요. 어디다가 담을 거냐, 그 다음에 이거를 지금 내보내는 게 맞는 거냐, 이번 듀얼의 결과가 맞는 거냐를 추가로 지정하기 위해 수식 왼쪽에 추가로 뭔가를 적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뭔가 복잡한 얘기를 했는데 결국 마무리는 할당문 중요하다, 리턴문 중요하다, 그 다음에 걔네들의 공통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 법한 단순히 수식 하나만 계산하는 수식문이라는 게 존재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뭐 복잡한 얘기 뭐 당연한 거, 우리 이제까지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써도 노래가사 출력 프로그램 얼마든지 적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걸 왜 굳이 지금 전반부 마지막 내용으로 가져가냐는 조금 이슈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실행을 구성하는 요소 그 세 가지 재료들 구경해 본 적 있잖아요. 순차, 분기, 반복 중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대전제에 해당하는 순차에는 이런 비밀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문장의 실행이 다 끝나야지만 다음 문장의 실행을 시작을 합니다. 절대로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기본적으로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2개 이상의 문장, 위아래로 적혀 있는 2개 이상의 문장을 동시에 실행한다든가 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사용자로부터 유저네임도 입력받고 패스워드도 입력받는 그 두 할당문을 동시에 실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조건 유저네임 입력 끝나서, 그래서 인풋 호출식 계산 끝나서 그거를 데이터 모듈에 담는 게 다 끝난 다음 시점에야 두 번째 인풋 호출식을 계산해서 사용자한테 비밀번호를 물어보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순차의 어쩌면 맹점입니다. 이게 인간이 있고 기계가 있을 때 아직까지 기계가 인간을 이기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발목을 잡는 일종의 저주와도 같은 특성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순차적으로 실행해 주는 거, 무조건 우리가 적어놓은 순서대로 실행해 준다의 장점이 있고, 장점은 우리가 언제 F5를 누르든 동일한 코드 실행 흐름을 타준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걔네가 전부 다 숫자의 형태로 지금 메모리 위에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F5를 누를 때마다 항상 똑같은 숫자 덩어리들 가지고 동등한 작업을 수행해 줄 수 있게 돼 있는 거잖아요. 물론 그거를 얼마든지 우리가 가능성을 부여하는 게 가능하지만, 그거는 다시금 우리가 직접 그런 가능성을 좀 띄워줬으면 좋겠네라고 코드를 적어둔 거니까, 이 부분도 알면 적어둔 거니까 그게 가능했던 거고, 아무튼 간에 그런 기본적인 프로그램한테 내지는 컴퓨터한테 우리가 요구하는 일종의 일관성 내지는 컨시스턴시를 보장하기 위한 대전제였던 순차는 이런 맹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얼마든지 왼손으로 저 일하고 오른손으로 뭐 일하고 귀로 뭐 들으면서 눈으로 뭐 구경하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인간은 그게 가능한데 기계는 기본적으로 그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래머는 그걸 그러지 않기를 일반적으로 바래왔던 거예요. 근데 그런 제약 때문에 아무리 코드를 엘리건트한다게 짜둔다 하더라도 순차를 깨트리거나 하진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조금 그런 문장들을 적어가면서 내 프로그램의 코드 영역을 구성할 때 신경 써야 될 일들이 많이 늘어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py 파일에 적어둔 각각의 문장들은 기본적으로 동시에 실행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장을 실행하는 도중에 계산해낸 중요한 값은 그 문장의 실행이 끝나기 전에 반드시 적절히 담아둬야 돼요. 담아두지 않으면 땅바닥에 버리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그 값이 필요하다라면 이미 땅바닥에 버린 거예요. 이전 문장의 실행이 끝났다면 그때 따로 우리가 세이브해두지 않은 모든 데이터는 다음 문장에서는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내가 지금 계산해낸 중요한 값, 내가 지금 성공적으로 얻은 중요한 값을 나중에 써야 된다라고 판단이 선다면 여러분은 그 문장을 실행하는 동안 반드시 그 값을 적절한 이름에다 담아두고 넘어가게끔 코드를 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한다라면 그 자리에 수식문을 적는 대신에 그 수식 딸랑 적고 엔터키 치는 대신에 는을 왼쪽에 적고 이름 하나 왼쪽에 적어가면서 할당문을 구성해 두는 게 가능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당장 계산해낸 중요한 값을 내가 원하는 이름 옆에다가 이름 자리에다가 담아두도록 구성을 하는 셈이 됩니다. 그러면 그 할당문의 다음 문장을 적을 때는 아까 담아뒀던 아까 는 왼쪽에 적어둔 것과 동일한 이름을 여러분이 직접 키보드를 쳐서 적음으로써 이전의 문장을 실행하는 도중에 계산해두고 저장해뒀던 중요한 값을 이후 시점에 다음 문장에서 꺼내가지고 활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할당문을 적지 않고 예를 들면 로또 번호 6글자가 다음 주 로또 번호 숫자 6개가 담겨있는 리스트를 우리가 성공적으로 계산해내는 수식을 적었다 칩시다. 근데 그거를 거기서 그냥 수식문 그냥 대괄호 여기다만 하고 엔터키 치면 그 뒤에 그 6개의 숫자를 출력한다 같은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그 수식을 복붙해갖고 적으면 엔간하면 되겠지만 애초에 그런 수식을 적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 내가 딱 한 번만 계산할 수 있는 엄청 중요한 데이터가 있다라고 한다면 다음번에는 그거를 또 계산할 수가 없을 테니까 다음번에 수식을 똑같은 걸 적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내 손에 튀어나오는 중요한 데이터가 아닌 완전히 다른 데이터가 또 튀어나올 수 있을 테니까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 그 중요한 데이터를 적절한 이름에 담아두고 넘어가도록 수식문이 아닌 할당문을 적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로또 번호는 허황된 표현이고 뭐 이런 것들 중에 대표적인 게 인풋 호출식이 있는 거잖아요. 인풋 호출식 계산할 때마다 계산 결과값이 얼마든지 서로 다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첫 번째로 입력한 글자들을 내가 나중에 써야 된다. 내지는 G 호출할 때마다 그때그때 서로 다른 값이 나온단 말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렇잖아요. 1, 2, 3 계속 넣는 게 항상 우리한테 똑같은 힌트를 주지 않습니다. 그거를 예를 들면
10번째 이후에 하면 그때부터는 false를 줄 거예요. 동일한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동일한 함수 내용을 실행함에도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프로그래밍 동는 그게 얼마든지 가능해요. 근데 그래서 내가 지금 첫 번째로 G 호출을 했을 때 나온 결과값을 이 아래에서 잘게 조목조목 분석을 해서 쓰고 싶다라면 여러분은 그 G 호출식을 그냥 적고 엔터키 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대신에 G 호출식 2번 계산 결과값을 예를 들면 리졸트에다 꼭 담아두고 넘어가게끔 할당문까지 완성을 해두고 마지막에 엔터를 쳐야 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할당문은 그렇고 리턴문도 비슷한 느낌입니다. 내가 지금 함수정의 내용을 짜고 있어요. 내 내용을 안에서만 소위 로컬하게 사용해야 되는 데이터가 있을 것이고 그러지 않은 함수 호출식 적는 프로그래머가 원래 원했던 그 값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가 지금 마지막으로 저 사람한테 무슨 값을 던져줄 거냐를 여러분이 리턴문을 적음으로써 구성을 하는 게 가능해요. 그렇게 해둠으로써 그렇게 우리가 마련을 해둠으로써 이번 그 어쩌고저쩌고 함수 호출식을 이번 함수 내용물 실행을 이야기한 바로 그 함수 호출식을 적었던 프로그래머가 이번 add 결과값, 이번 input 결과값을 어떤 용도로 쓸 거냐를 본인이 정할 수 있게끔 만든 게 가능하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인풋 호출식을 저 사람이 원한다면 아까 나왔던 거죠. 할당문의 는 오른쪽에 적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input이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 적으신 분들이 마지막에 리턴문을 깔끔하게 실행하고 함수 내용을 실행을 중단하게끔 잘 적어두신 거예요. 그 리턴문을 적절한 자리에 적어두셨고 계산하면 정확히 이번에 사용자가 골랐던 글자들이 튀어나오게끔 수식을 잘 적어두신 겁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우리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인사하는 것조차 불가능했었던 겁니다. 자, 뭔가 엄청 번거롭게 느껴질 거예요. 여러분이 예상하는 것보다 문장을 꽤 잘게 풀어서 적어야 됩니다. 이제까지는 그래 왔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과제 넘버2, 과제 넘버3 하면서 불편함을 느끼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6가지 능력치를 다 비교해야 되는데 이걸 좀 쉽게 하면 안 될까? 예를 들면 뭐 평균이 높으면 분산이 높으면 이런 식으로 접근하다가 제출 가능이 안 떠가지고 결국은 손절치고 그냥 복사 붙여넣기 6번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친구들 있을 겁니다. 자, 그런 것들도 일단은 걔는 좀 괴가 다르긴 하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문장들을 꽤나 많이 적어가면서 그 다음에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리턴문을 여기저기에 리턴 마이너스 1, 리턴 플러스 1 같은 느낌의 리턴문을 여기저기에 가득가득 적어가면서 지금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게 요 순차라는 친구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고통받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셔도 지장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번거롭게 느껴진다면 여러분이 지금보다 한 단계 더 고급 프로그래머가 되기 위한 마음의 준비가 다 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순차는 여전히 코드 영역과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문장의 실행과 관련한 문장 스케일에서의 얘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문장 하나 안에 최대한 많은 작업을 한 방에 수행할 수 있게끔 한 큐에 수행할 수 있게끔 가득가득 글자들을 정리가 가능하다라면 구태여 막 다음 문장 실행할 때 쓰기 위해서 담는다라든가 아니면 다른 어딘가에 적혀있는 문장 거기는 함수 호출식에 던져준다라든가 리턴한다라든가 할 것 없이 동등한 작업을 훨씬 더 빠르게 끝내는 게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선 궁극적으로 부적절한 불필요한 데이터 흐름의 발생을 우리가 절감하는 게 가능한 거예요. 자, 파이썬의 데이터 흐름이 얼마나 심각하게 복잡한지는 우리 5주차 때 구경해 봤잖아요. 그 ID 값 장난질을 3번을 하냐 1번을 하냐는 차이가 엄청 크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요.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닌 겁니다. 일단 이전 예시들 여러 번 다시 열어보시면 예를 들면 할당문 적고 할당문 적는 조합이라든가 예를 들면 뭐 UOAG는 input 괄호열고 닫고 한 다음에 UOAG는 int 괄호열고 UOAG 괄호 닫고를 한다라든가 그러면 사실은 걔는 지금 int 괄호열고 닫고 사이에 인풋 호출식을 즉시 때려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할당문 2개 적을까 하나로 줄이는 게 가능합니다. 내지는 할당문 적고 프린트 호출식 적어놓은 그런 느낌의 조합을 정밀하게는 프린트 호출식 적고 마지막에 엔터키 쳐서 수식문을 적어둔 조합을 한 문장으로 합쳐 적는 게 얼마든지 가능할 거예요. 그런 케이스도 역시나 여러분이 자주 구경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름사전 건드리는 횟수라든가 수식을 계산하는 총 횟수라든가를 줄이는 게
아마도 가능할 겁니다. 이전 예시들에서는 우리가 엔터 쳐가면서 쉽게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문장을 많이 적어야 됐어요. 일단 문장 그런 할당문들을 중간중간에 꼭 적어야 했던 이유는 지금 계산한 데이터를 다음 문장에서 쓸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잘게 풀기 위해서 할당문을 우리가 중간중간 채워 넣을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8주차까지 도달했고 지금 다시 옛날 예시들 구경해 보면 할당문의 개수를 확실히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말은 데이터 흐름의 빈도를, 횟수를 줄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라고 감이 오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게 항상 가능한 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의 문장을 실행하는 동안 엄청나게 많은 작업을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하는 방법들 여러 가지들 중에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확실하다고 할 수 있는 건, 여러분이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식을 적을 수가 있다라면 그게 가능하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그 is login successful도 비슷한 느낌이에요. 아까 우리 오늘 수업 시작할 때 봤던 걔도 할당문 하나로 우리가 끝낼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and 연산자 하나로 묶고 뭐를 묶었냐? 넣는 연산자로 돼 있는 두 개의 수식을 and 연산자로 묶어서 전체 하나의 큰 수식을 구성하고 그렇게 한 큐의 계산을 다 끝내서 true false가 튀어나올 것이고 그거를 최종적으로 데이터 모듈에 담고 작업을 끝내도록 적어놨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수식을 여러분이 얼마나 복잡한 수식을 내가 구사할 수 있냐에 따라서 그 수식을 디테일로 삼고 있는 문장 하나를 실행한다라는 게 이전보다 더 복잡한 작업을 한 큐에 수행한다가 되게끔 만드는 게 가능하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거기에는 당연스럽게도 함수 호출식도 포함됩니다. time.sleep enter라든가 걔는 데이터 흐름이랑 관련이 없긴 하지만 인풋 호출식, 프린트 호출식도 비슷한 느낌으로 여러분이 접근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함수 개념, 다양한 연산자들, 그 다음에 우리 선배 프로그래머들이 미리 함수 정의 잘 적어두신 sum 같은 느낌의 보라색 이름으로, 별트인 이름으로 등재되어 있는 그런 함수 덩어리들, 그 다음에 약간 좀 수학적인 통찰력, 예를 들면 뭐 명제의 대우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라든가 아니면 그 외에도 뭐 다양한 요소들이 여러분이 수식을 이전보다 훨씬 더 명료하게 내지는 더 복잡하게 그리고 궁극적으로 내 목표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끔 적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조금씩 높여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시험 공부하고 전반부 마무리하는 시점에 우리 일단은 우리 수업에서 등장했었던 것들 위주로만 살짝 정리를 해두고 머릿속에 살짝 챙겨두고 넘어가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수업 말고 다른 수업들에서 좀 더 본격적인 전공 수업들에서 이전과는 다른 수식들 적는 방법들을 이것저것 배우시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함수 이런 거 준비돼 있어요. 내지는 이런 느낌으로 숫자 계산하면 훨씬 더 깔끔하게 끝낼 수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의 전공에서 추구하는 프로그래밍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통 이런 이름들, 이런 연산자들을 씁니다. 와 같은 것들을 추가로 학습하시게 될 거예요. 그것들 아마도 대부분은 여러분이 이전과 다른 수식을 적는 방법들을 배우게 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전부 다 그런 건 아니긴 합니다. 우리 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문장 등등도 있기는 해요. 아무튼 그렇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복잡한 수식을 조금 더 편하게 적을 수 있는 게 파이썬의 주요한 장점들 중에 하나예요. 다른 동네에서는 수식 적을 수 있는 가능성이 파이썬만큼 유연하게 열려 있지는 않은 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함수 얘기할 때 그 성능 예시 구경한 적 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성능 향상을 가져갈 수도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이것저것 이렇게 수식 하나로 퉁칠 수 있지 않을까 같은 것들을 시도해 가면서, 그래서 전반적인 데이터 흐름의 빈도를 줄여가면서, 물론 이제 필수 데이터 흐름은 당연히 발생시켜야겠죠. 그렇게 적극적으로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물론 이제 프로그래밍 하는 도중에 실전, 예를 들면 다른 수업이라든가 우리 수업 후반부 GUI 프로그램 만들 때라든가 하면 이런 수식 스케일 뿐만 아니라 전체 실행 흐름 관점이 이전과 약간 다른 뉘앙스가 들어간다라든가 내지는 이전과 완전히 다른 형식들을 다루기 시작한다라든가 할 때도 여러분이 얼마든지 우리 수업에서 다뤘던 예시 코드라든가 직접 과제하면서 다뤘던 거랑 완전히 다른 상황을 마주하시는 게 가능할 거예요. 뭐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 친구들은 순차 분기 반복의 조합으로 코드 흐름이 구성되어 있을 것이고 어떤 이름의 값을 담는다라든가 담아뒀던 이름을 꺼내와서 쓴다라든가 아니면 리터럴 계산한다라든가와 같은 느낌의 동등한 데이터 흐름을 발생시킬 예정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재료를 준비를 해두고 전반부를 마무리 짓는 느낌이니까 여러분이 이 시험 공부하시는 동안 내지는 이미 시험 본 친구들은 전반부 마무리하시는 동안 살짝 복습을 해두고 넘어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까지 하면 8-2 내용이 끝이 나고 아무튼 일단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